네, 반갑습니다. 방금 멋진 사회자님으로부터 소개받고 올라온 이미랑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저는 처음이 아닌데도 굉장히 떨리네요. 매번 새롭습니다, 이 무대가. 저희가 잠깐 이제 간략하게 소개드리자면,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경남 사천에서 수학 영어 학원을 운영하다가 이제 지인이자 저희 학부모님이셨던 분에게 이 정보를 받고 이제 엠보임을 하던 와중에 그때도 그냥 엠보임을 병행한다 정도였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계기가 제가 코로나를 걸렸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좀 지방은 코로나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확진자가. 그러다 보니까 학원 원장들은 2주를 쉬어라는 이제 약간 권고처럼 이렇게 권고사항이 있었어요. 원래 일주일만 이제 격리를 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2주를 쉬게 돼버리면 학원비를 환불을 해줘야 돼요. 반액을. 월로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너무 아픈데도 불구하고 누워가지고 학부모님들하고 그때 제가 또 과외도 하고 있었거든요. 수학과외를. 그 과외비하고 다 반씩 환불을 다 해줬었어요. 너무 진짜 너무 막 미치겠지만 아픈 게 너무 아파가지고 뭐 돈이 뭐 아깝고 이런 생각도 못할 정도로 그래 다 환불을 하고 이제 누워 있다가 그 뒷날에 이렇게 문자가 오는 거예요. 보니까는 NRC에서 돈을 저한테 넣어준 거예요. 근데 딴 데도 늘 돈은 들어와 있지 않겠습니까? NR 커뮤니케이션에서. 근데 그날은 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는 누워가지고 아파가지고 내가 일을 하지 못하니까 그걸 다 환불을 했는데 이 회사는 나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때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더 여기 이제 NR 커뮤니케이션 사업에 좀 더 이제 힘을 쏟으면서 학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학원도 좀 힘들어지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학원을 과감하게 이제 접고 제가 이제 진주에서 지금 이제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드릴 내용은 엠보임인데 저희 이제 주력 사업 중에 효자 상품이에요, 사실은. NR 커뮤니케이션에서 물론 통신도 있지만 근데 화상 영어 상품이거든요. 화상 영어라서 영어가 하면은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저 한마디도 영어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 동안에 영어도 안 할 거고 저는 질문도 안 합니다. 혼자 떠들기 바빠가지고 질문도 못하고 뭐라고 호응을 하셔도 안 들려요. 너무 떨려요. 사실은 지금 막 달달달 떨리는데 그래서 제가 가진 뭐 노하우를 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제가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었고 또 영어의 전반적인 그리고 효자 상품이니까 잘 활용하셔가지고 이제 도움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제 준비를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영어 사용 환경, 왜 영어를 해야 하는가, 엠보임 소개, 부가 컨텐츠, 엠보임 플래너 이 순서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사용 환경. 저도 사실은 이제 수학 학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영어 학원에 지금 영어 강사님 따로 계세요. 그분도 지금 이제 엠보임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 이제 강의를 제가 들으면서 알게 됐어요. 이게 영어 사용 환경이 따로 있구나. 영어를 사용하는 게. 크게 세 개로 나누면 EFL, ESL, ENL 이렇게 환경이 나눠져 있어요. 뭐 모국어는 다 가지고 있는데 영어를 그냥 외국어의 개념,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개념인 거죠. 외국어 개념으로 그냥 그저 평가 도구, 시험을 치기 위해서 어딘가 무언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어떤 평가의 도구로 사용하는 환경을 EFL 환경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한국, 일본, 중국이 여기 있고요. ESL 환경 같은 경우는 모국어도 있지만 영어를 사용해요. 근데 영어를 일상생활에서 제2 그냥 언어로 사용을 하는 나라인 거죠. 여기는 이제 소통의 도구입니다. ENL과 같이 소통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고 대표적인 나라는 필리핀, 인도, 나이지리아 이렇게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원어라고 하죠. 원어민. 사실 저는 ESL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예전부터. ESL 어학원이 한때 막 붐을 일었었거든요. 윤 선생과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원장님이 ESL을 뭐 의미가 있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사실 알고 보니까 이 영어 환경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2 언어,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소통의 도구로서 이제 가려고 하는 약간 딜레마에 빠졌다 이런 약간 가려고 하는 지금 그쪽 과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 방법이 이원화되고 있는데 ESL과 EFL 환경으로 생애 주기에 따라서 영어 교육 방식이 좀 혼재하고 있습니다. 섞여 있어요. 아기 때는 어릴 때는 영유아 때는 ESL입니다. 대표적인 게 영어 유치원이죠. 뭐 영어 유치원 아니더라도 요즘에 유치원에서 영어를 굉장히 주된 과목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표 영어도 있었어요. 한때 엄청 유행했다가 그거는 망했다 하더라고요. 엄마들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화상 영어가 이제 ESL 있다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할 무렵쯤 중학교 올라가면은 아까 이제 제가 뒤에서 이제 원진 사장님과 잠시 얘기를 나눴었어요. 이게 이제 입시로 전향이 됩니다. 바뀌어요. 그럼 완전히 철저하게 EFL 환경, 그냥 정말 말 그대로 평가, 시험을 치기 위한 영어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힘들게 학교 졸업하고 20세가 되면 이제 평가 도구 플러스 또 소통의 도구를 써요.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영어 교육 시장은 크게 세 개, 입시, 취업, 실용 영어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엠부임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ESL 환경이 되기를 원해야 되는 거죠. 일상생활에서도 영어를 써야 되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도 그러니까 뭔가 동기부여가 있어야겠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영어를 해야 하는가? 그래서 제가 또 좀 다소 딱딱할 것 같아서 영상으로 자꾸 떠들 수는 없으니까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영상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그냥 인터넷에 유머로 떠도는 게 있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외국어 공부의 함정 해가지고 일본어 공부하는 사람들은 나만큼 하는 놈이 트럭 500대는 넘는다라고 해요. 근데 중국어 잘하는 사람들은 내가 잘해도 기업들은 한국어 잘하는 중국인이 싸다고 선호한다. 이제 싼 중국인을 쓰는 거죠. 예. 그리고 스페인어는 언제나 뜬다고 하지만 현실은 학원조차 줄어가고 있고 너 아랍어는 살려줘 이러는 거예요. 영어 빠졌죠. 댓글에 딱 달려서 영어가. 아니 이 바닥에 영어 못하는 애들 있다고? 딱딱 뜬 거예요. 이 정도예요. 유머지만. 또 하나는 이게 꽤 오래됐습니다. 일본의 신문 기사를 제가 이제 가져왔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제 일본이 이번에 WTO 사무총장을 포기를 했대요. 그 이유가 바로 강요 경험자 중에 영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기사가 딱 실리고 일본 전역에 좀 충격에 빠졌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일본은 좀 언어적으로는 되게 좀 폐쇄적이었거든요. 영어도 뭐 지난 강의를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일본 그 여행 갔을 때 얘기지 않습니까? 누가 근데 제가 우산 사러 갔는데 그 점원이 뒤에서 소르드아웃 자꾸 이래. 이게 못 알아듣겠어 무슨 말인지. 또 소르드아웃 이러는 거예요. 나 듣고 알고 보니까 그게 솔드아웃인 거예요. 근데 솔드아웃을 일본 사람 소르드아웃 너무 소름 끼치게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솔드아웃 하는데 그분은 또 솔드아웃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다 하긴 했었는데 그랬던 이제 그 정도로 일본은 굉장히 영어에 좀 폐쇄적이었어요. 근데 이 기사가 들리고 일본 전역에 영어 공부 붐이 확 이렇게 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회에 뭐 앞에서 기회가 왔을 때 내 영어에는 발목은 잡히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건데 제가 요즘에 이제 AI를 하죠.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영어 회화의 중요성이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의 필수 도구고 무한한 정보 접근성, 뭐 직업기회 확대, 문화적 이해 경험 확대, 자아실현과 자신감 향상 이렇게 돼 있는데 결론은 딱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거예요. 해서 나쁠 건 없다. 하면 더 좋다라는 거죠. 어르신들 말도 그러죠. 돈 들여갖고 나쁠 거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돈이 없어서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사람은 기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예전에는 내 몸으로 뭔가를 하는 기술을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기술도 영어 하나쯤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사실 연령대가 크게 구분이 없습니다. 영어도 애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소개시켜드릴 상품은 엠보임인데 정말 제가 또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센터에서 한 번씩 이제 엠보임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자꾸 너무 좋으니까 자꾸 중간중간에 제가 너무 좋지 않아요.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저도 몰랐었거든요. 최대한 이제 그걸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정말 좋아요. 요즘에 이제 화상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많이 나왔어요. 코로나 이후로. 근데 다른 타 업체들과 비교를 해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좋아요. 엠보임이. 그래서 제가 이제 엠보임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 딱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는 원어민과 함께하는 1대1 화상 영어 프로그램입니다. 엠보임은. 엠보임 같은 경우는 이제 NRC, 한국에 저희 이제 NRC 본사가 있고요. 필리핀 마닐라 세부에 MBC 센터가 있습니다.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증서도 있고 여기 건물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다 같이 여기 기숙사도 있어요. 그 코로나 때 우리 회장님께서 과감하게 또 투자를 하셔가지고 선생님들이 출퇴근 용이하게 해주셨고 우리 여기 이쁜 강사님들이 있으십니다. 자, 엠보임을 보시면 2002년도에 화상회의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2005년도에 보임 영어로 서비스를 개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14년도 서울교육청의 화상교육업체로 선정되고 KBS 미디어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어요. 블라인드 채용에서 N부임이 채택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서울시, 그러니까 이때는 학교로 공교육으로 들어갔죠.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거 중시 여깁니다. 공신력 있는 거, 굉장히 뭔가가 이제 믿을만한 것인가, 예, 거기에 되게 주력을 하시는데 일단 뭐 교육청에서 채택을 해가지고 화상 영어를 했었고 그리고 공교육 부문에 전국 50여 개 학교에서 서비스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이것만 봐도 뭐 우리 이제 엠보잉 같은 경우는 뭐 얼마나 좋은지는 다 증명됐고요. 2015년도에 엠보임으로 리뉴얼 오픈이 됐는데 엠보임은 지금도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어요. 계속. 엠보임 같은 경우는 고객센터에서 웬만한 기기라든지 모든 전반적인 시스템 다 관리해 주시고 수업은 원어민 강사님이 해주시고 엠보임 플래너는 제가 뒤에서 또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지만은 정말 그냥 수강생 관리 정도만 하는 그래서 학습자 한 명에 어떻게 보면 1대 3이에요. 3명이 학습자 한 명을 관리를 해준다. 그래서 학습자들은 수강생들은 수업만 하면 됩니다. 열심히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되고 또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강사님이시죠. 저는 사실 이 채용 과정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학원하면서 우리 강사님을 뽑지 않습니까? 수학 영어 강사님 뽑을 때. 저는 이렇게 안 했거든요. 전공이 뭡니까? 뭐 수학 잘해요? 영어, 다행히 우리 영어 선생님들 영어 교육과 출신이어가지고 영어 그래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출근할 수 있어요? 일할 수 있어요? 시간표 어떻게 짜드릴까요? 뭐 이런 거, 뭐 얼마를 원하세요? 나 얼마 줄 수 있는데 이런 거 얘기했지. 와, 나 채용까지 이렇게 까다로우면 그래서 내가 학원을 안 접었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 이렇게 뽑았더라면. 저희는 일단 엠보잉 같은 경우는 서류 심사부터가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냥 아무나 그냥 서류 넣는 것이 아니라 영어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외국인 대상으로 영어 교육을 했던 경력자라든지 그리고 영어 관련 교사 자격증 보유자고 이번 6월에도 선생님들 대거 또 새로운 선생님 뽑혔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로 치자면 교대 교대 출신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거진 다 사범대 출신이세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기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으시다. 마인드 자체도 세팅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다 제가 뭐 다 읽어드리지 못해요. 7번째 단계에서 채용이 됩니다. 7번째 단계에서 이 1, 2, 3, 4, 5, 6의 단계를 다 끝나고 7번째에서 채용이 되지만 채용됐다 해서 그냥 끝이 아니라 사후 관리를 계속해요. 인센티브 제도도 있고 해가지고 사후 관리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원어민 선생님 오셔가지고 또 그 선생님들 트레이닝 해주시고 또 강사님들끼리 또 팀을 만들어서 또 팀장님이 관리하고 그 팀장님들도 매니저가 또 관리를 하고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어서 선생님들이 저는 좀 또 놀랐던 게 뒤에 나오겠지만 커리큘럼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선생님, 학생이 커리큘럼을 바꾸면 강사님도 거기에 맞춰서 바꿔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다 돼? 했는데 다 되세요. 너무 그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 선생님들이 열심히 수업도 하시면서 또 개인적으로도 계속 공부를 꾸준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렇게 선생님들이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고 플래너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좀 더 자세하게 강사님에 대해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자기소개를 이렇게 치시면 선생님들의 소개가 나오고 여기 소개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동영상으로 선생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 보면서 선생님이 어떤 표정이나 제스처나 말투, 발음 같은 거 보시고 수강생하고 좀 맞는 강사님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게 자꾸 제가 이제 좋다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또 이런 거예요. 강사님도 굉장히 까다롭게 이제 저희가 이제 채용을 하지만 커리큘럼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저희 이제 정규 과정도 이렇게 4가지로 사실 또 쪼개놨어요. 수준별, 연령별, 또 그 목표, 니즈에 따라서 다 선택할 수 있게끔 이게 다 쪼개놨는데 보통 업체들 이제 보면 제가 비교를 이제 해드린다면 저희 뭐 예를 들자면 정규 과정에 여기 레귤러 과정 있지 않습니까? 이 레귤러 과정을 길게 늘어뜨려요. 그래서 그게 그냥 한 과정이에요. 그 업체 등록을 한다. 그러면은 이걸 길게 늘어뜨린 이걸 가지고 과정이 다 끝이 나요. 그런데 내가 이걸 하다가 이제 성인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뭐 잘 모르니까 하다가 시험을 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는 시험을 따로 뭐 해주는 과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시험을 또 따로 봐주는 업체로 또 옮겨야 돼요. 네. 또 그러다가 또 나는 또 여행을 가야 된다? 그러면 또 여행 영어 같은 경우도 잘 없어요. 그렇게 해주시는 곳이. 요즘에 또 뭐 전화 영어가 다시 또 조금
이렇게 TV에 한번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예전에 한번 이제 그런 상담을 들었던 게 뭐냐면, 저희 학생이었어요. 그 고등학교 여학생이었는데, 그 애가 이제 전화 영어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만뒀대. 왜? 그러니까는 이제 선생님이 뭐라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한 몇 번을 되물었나 봐, 선생님한테. 근데 선생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한숨이 너무 자기한테 엄청 크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기 부끄러워가지고 끊어버렸대, 전화를. 끊고는 이제 아빠한테, 아빠 나 이거 못하겠다 하고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영상으로 봤더라면 이 학생 때문에 선생님이 한숨을 쉬신 게 아니라 뭐 다른 것 때문에 쉬셨을 수도 있는데 보이질 않으니까 어떤 그런 사소한 오해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한계가 있더라.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다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커리큘럼도 굉장히 다양해서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하다가도 그때그때 바꾸셔도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들께서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모든 과정을 다 수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원문법 하다가도 내가 또 정규 과정 할 수도 있고, 또 하다가 또 단어를 좀 잘 모른다? 그러면 어휘 과정으로 가실 수도 있고,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항상 이쯤에서 꼭 이렇게 에피소드 사담을 한 번씩 꼭 말씀을 드려요. 예. 막 뛰어간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싱가포르의 창의 공항이 엄청 크거든요. 진짜 세계적으로 유명할 정도로. 얘가 이제 어린 마음에 막 너무 쭉 뛰어가다 보니까 길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아가 자기 시야에서 동생이 사라져버린 거지. 막 우리 이제 그 면세점 고르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모 엄마 큰일 났대. 동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이제 무릎이 캄캄한 거예요. 물론 이제 입구장까지 들어갔으니까는 괜찮겠지 하다가도 납치가 두려운 거야. 납치가 혹시나. 그래가지고 이제 마침 그 동생이 자기 엄마 폰을 들고 뛴 거예요. 제가 제 폰을 전화를 이제 했죠. 아이한테. 받으면서 이제 현정은 어디야? 그러니까는 이모 나 모르겠대. 근데 우리 왜 게이트 보면 위에 이제 알파벳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현정아 거기 천장에 그 알파벳이 뭐라고 적혀져 있어? 그러니까는 하더니 막 이모 이게 P인데 P가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P인데 P가 아니래. 근데 내가 막 그러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전화를 이제 받으신 거예요. 애가 이제 폰을 들고 막 이렇게 헤매니까 남자분이 받으시는데 세상에 그분 영어로 저한테 뭐라 막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듣겠는 거예요. 진짜 들리는 거는 You are baby밖에 못 들었어요. You are baby랑 홍콩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홍콩 사람인가 봐. 미치겠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그래서 저도 이제 You are baby 하는데 못 알아듣으니까 My baby 바꿔주세요. 그래서 My baby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또 알아들었나 봐. 또 바꿔줬어 걔한테. 그러니까 그 현준아 꼼짝하지 말고 있어. 이모가 그쪽으로 갈게. 막 그러면서 생각해도 P인데 P가 아니야. 뭐지 했더니만 그게 F일 것 같은 거예요. 느낌에. 그래서 일단은 F 쪽으로 확 뛰어갔어요. 저 끝까지 이제 뛰어가니까는 아니라 다를까 애가 이렇게 얼어갖고 서 있는 거예요. 보는데 막 눈물이 나 죽겠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현준아 뭐 이러고 있는데 그 전화 받으셨던 아저씨가 옆에서 영어로 저한테 막 뭐라 하는 뭐 애를 갖다가 근데 막 그때는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뭐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제가 왜 그분한테 자꾸 아무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어. 난 그 사람한테 잘못한 건 없는데 자꾸 I'm sorry, I'm sorry, 땡큐 뭐 울면서 땡큐 하면서 현준아 가자고 막 돌아서 나오는데 내가 이거 왜 미안해하고 고마워하지 하면서도 그때는 너무 좋았어요. 영어 못한 게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영어 못한 게 그때는 참 좋던데 그래서 생각에 야 그래도 이해가 P라도 알아서 다행이었구나. 아니면 그분의 영어를 내가 좀 더 빨리 알아들었더라면 유창하게 얘기하면서 그럼 우리 아이를 좀 안전하게 보호해달라. 내가 이렇게 가겠다라고 했을 건데 막 그때는 막 눈물이 뒤로 날아가면서 막 뛰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혹시나 모를 상황에 아이를 잃어버릴 수 있는 분들은 여행 영어 뻔뻔 드립을 하시면 됩니다. 이 말 하려고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하는데 프로그램이 다양한 것도 있지만 또 특장점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 중에서 제가 5가지만 일단 골라왔는데 제일 큰 게 1대1 원어민 수업입니다. 제일 큰 게 1대1 원어민 수업 영상이 자동 녹화가 됩니다. 왜 제일 크냐면요. 제가 이 기사를 가져왔어요. 얼마 전에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학원에서 영어 강사가 바지를 벗겨가지고 엉덩이 이름 쓰기 벌칙을 줬어요. 그것도 초등학생한테, 남자아이한테. 그래서 얘가 이제 이 기사를 보시면은 어떻게 하냐면 엄마한테 영어 학원, 언제 애가 자꾸 영어 학원 안 갈라니까 엄마가 가라 하니까 얘가 나 엄마 영어 학원 갈 거야. 그냥 죽을래. 애 입에서 죽겠다는 말이 딱 나온 거야. 거기에 엄마가 너무 딱 쇼크를 받으셔가지고 뭐길래 하고 물어보니까는 이제 영어 단어 시험을 치는데 애가 못 치니까 선생님이
바지를 벗고 친구들 앞에서 엉덩이로 이름을 쓰라라고 이제 시킨 거죠. 근데 너무 또 선생님이 너무 좀 나빴던 게 아이가 이제 부당함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선생님 제가 왜 해야 돼요? 이거 아동 학대예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그거 영어로 말하면 내가 빼줄게 한 거예요. 근데 애가 그 아동 학대라는 단어를 알겠어요. 우리도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어요, 그죠? 아동 학대라는 단어 영어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엄마가 너무 충격받아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공론화를 시킨 거죠. 기사를 내버렸어요. 기사 인터뷰를 하면서. 그래서 이 기사 이 인터뷰를 할 때 이 엄마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우리 아이가 당한 일을 공개적으로 알린다는 것이. 근데 그 정도로 엄마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기사는 냈지만 안 난 일들도 비일비재할 것이다. 그런데 엠보임은 1대1인데다가 수업이 영상이 자동 녹화가 됩니다. 꼭 감시용은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사람 심리가 뭔가가 녹화가 된다 이러면은 좀 신경 써서 하시겠죠. 없어도 잘 하시겠지만은. 그리고 영상 녹화가 되니까 우리도 볼 수 있고 선생님들도 한 번 더 보시고 또 관리하기도 편하고 이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플래너님이 관리를 해주십니다. 예. 이 플래너님이 관리를 해주시면서 우리 수강생들이 좀 더 수업에 좀 집중을 할 수 있고 가끔씩은 이제 우리 고비가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그 고비가 왔을 때 플래너님들의 역할이 조금 커요, 사실은. 잘 유지를 할 수 있게끔만 해주셔도 되는 그런 관리. 그리고 부가 컨텐츠, 안정적인 시스템.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이제 필리핀하고 위성을 쏴서 하는 게 아니라 한국으로 해적 광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어요. 케이블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뭐 영상이 끊긴다, 뭐 싱크가 안 맞다, 로딩이 길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사실은. 특별하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집 와이파이가 잘 안 터져서 한 번씩 다 끊길 때 있는데 그럴 때는 또 선생님께서 바로 또 이렇게 화면을 띄워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바로 또 재생이 되거든요. 근데 다른 곳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 얼굴이 오래 가는데 소리가 나중에 온다거나 뭐 이렇게 영상이 띄워졌는데 소리가 안 나거나 뭐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남녀노소 누구나 앞서 보신 것처럼 커리큘럼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지금 제 서울의 여동생이 6세, 4세 아이를 데리고 있거든요. 이제 키우고 있는데 조카. 그 4세 남자아이가 조금 말이 빠른 편이에요. 남자들도 불구하고 말이 좀 빨라서 지금 언니야, 얘를 둘째를 엠보이를 한번 시켜볼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능할까? 그래요. 가능하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일상생활처럼 대화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글을 써야 되고 읽어야 되고 이런 수업 같으면 안 되는 거죠. 아이가 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도 또 취미 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는 해외 많이 나간 줄 몰랐어요. 해외에 있는 손자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래서 파이가 큰 거죠. 특정 연령대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우리 엠보이 먼저 시작을 한다라고 하시면은 레벨 테스트가 있는데 이거를 좀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말은 레벨 테스트지만 좀 무료 체험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일반 수업하고 똑같이 진행이 되거든요. 수업이 단지 시간이 10분 정도로 좀 짧다 뿐인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상담을 할 때 주저리 말을 안 하고 저는 일단 체험 한번 해보세요 라고 딱 던져요. 그럼 너무 웃긴 게 해보잖아요. 그럼 할 수밖에 없어요. 수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처참하거든 자기의 영어 실력이.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이 처참해요 진짜. 영어 학원을 보내는데도. 그래서 수강이 정말 이제 레벨 테스트 무료 체험을 딱 하면은 거의 열에 9 정도는 딱 수강을 하세요. 네. 그래서 레벨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전문 강사님이 따로 계십니다. 이거는 제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레벨 테스트 해주시는 선생님들은 또 예뻐요. 이게 엠보임의 첫인상이라서 첫 만남이라서 몰라도 또 이쁘신 선생님들이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잘 이끌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레벨 테스트 해보세요 라고 하는 건데 마치고 나면은 이렇게 1차적으로는 진행 강사님 평가를 해주시고 2차적으로는 또 그 전문 강사님이 평가를 해주시거든요. 제가 레벨 테스트 무료 체험하는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저희 조카예요. 네, 저희 조카인데 한번 보시면 Very good. Do you like dogs, Richard? Yeah. Wow, do you have a pet dog? No. What pet do you have? What? A parrot. A parrot. Wow, how many parrots do you have? Just one?
Wow, parrots are so cute too. 예.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테스트다 그러면은 그냥 묻고 답하고 이제 이 어떤 교재를 띄워놓고 이거 알아? 몰라? 모르면 이거 막 이렇게 진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정말 선생님 수업처럼 하세요. 도구 하나 나왔지만은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이 있냐라고까지 오고 또 마침 우리 저희 조카가 또 앵무새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앵무새 키운다.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진행됨 속에서 선생님이 계속 평가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선생님 말씀은 다 잘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제 나올 때 아웃풋이 단어로 나오죠. 문장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체킹을 하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정말 시험 문제 풀듯이 묻고 답하기 형식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레벨 테스트라고 하기보다는 무료 체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무료 체험이라고 해야 좀 덜 부담스러워요. 레벨 테스트 한다 이러면은 애들이 딱 거부를 합니다. 테스트라는 거는 너무 애들이 막 너덜머리가 나나 봐요. 그래서 테스트라고 하지 않는데 이렇게 수업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결과표가 나오거든요. 이걸 가지고 우리 이제 플래너님들께서 참고를 하셔서 학부모님 또는 수강생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제 과정을 잡으시고 수강생 이제 강사님을 잡으시면은 됩니다. 예. 다음, 예. 성격이 없는 거야. 자, 다음은 1대1 영상, 이제 실제 수업 영상인데 이 영상은 제가 매번 강의할 때마다 사실은 사용하는 영상이거든요. 1대1 수업 영상을 이렇게나 잘 표현할 수 있는 영상이 이 친구밖에 없어요. 정말 이게 1대1 수업이니까는 가능한 그 영상이어가지고 좀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randma. Grandma? Yeah. What do you mean? My face? Teacher's face is grandma? Mm. Oh, Sherlock. And the sound. The sound? Really? Hello. Yeah. Oh my goodness, it's because you covered it. 네. You're so funny. 이게 제가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1대1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학원 같았으면은 저도 당장 그렇거든요. 저도 얼굴 공격 많이 받았거든요, 애들한테. 특히 이제 중학생 남자애들이. 원장 선생님, 그 학원의 학생 수는 원장 선생님의 미모와 비례한다는데 우리 학원이 왜 학원 아이들이 없는지 알 것 같아요. 막 이래요, 저한테. 그럼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막 이러면서 막 뭐라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친구가 지금 수업 전부터 이 종이를 이렇게 꽂고 시작을 합니다. 선생님이 놀릴 거라고. 그러니까 매번 수업 때마다 선생님이 이거를 장난스럽게 잘 받아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본인은 이벤트인 거예요. 이게 선생님과의 어떤 소통의 도구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다른 영상들도 좀 그런 게 있지만 제일 잘 보여주는 정말 1대1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선생님께서 이렇게 강사 한마디 피드백 남겨주시고 여기 녹화 파일 하시면 이제 바로 또 정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피드백에는 선생님께서 이제 오늘 단어 새롭게 넘어간 단어라든지 새로운 이제 문장 교정 같은 거 하고 이제 강사님 오늘 수업 어땠는지. 근데 저런 장난쳤다 이런 걸 안 적어주세요. 근데 이제 뭘 남겨주시냐면 혹시나 학생들이 지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1분 지각했다, 2분 지각했다 이런 걸 남겨주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피드백을 보면서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얘기를 하죠, 학생한테. 너 매번 1분, 2분씩 늦던데 이런 거 이제 해라. 그러면 이거 깜짝 놀래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영상을 다 보는구나. 플래너님이 영상을 다 보는구나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말하지 않죠. 이제 강사님 다 적어주시니까 이런 것들도 제가 보고는 관리할 때 참고 자료로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이 자동 녹화가 되니까 복습이 가능해요. 저도 이 복습 영상을 꼭 보게 만들거든요. 보고는 이제 그날 배운 단어나 문장을 노트에 적는 거 적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세요. 제가 이거 맞다 틀리다 매길 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쓴 거를 제가 그냥 어떻게 보면 관리한 차원에서 어떤 이제 숙제 과제를 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의 태도도 보고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보게 하니까 한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선생님 제가요 수업 시간에 그렇게나 많이 움직이는지 몰랐어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수업 시간에 그냥 평상시랑 똑같이 한 줄 알았는데 자기가 이제 한 영상을 보니까 손이 가만히 아니더라는 거예요. 계속 머리 이렇게 하고 몸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자기가 그 영상을 보는데 너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그러니까 그 중1 남자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객관화가 된 거죠. 제3자의 눈으로. 그러면서 그다음부터는 본인이 일부러 더 신경을 써요. 이제 내가 이렇게 안 움직여야지, 산만하게 안 해야지 이런 거를. 근데 그런 부분들도 되게 좋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그리고 이제 좀 이게 커요. 플래너님들이 굳이 그 집에 일일이 방문을 하지 않아도 예, 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 영상과 이 피드백을 참고를 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코멘트를 남겨줄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이제 부가 컨텐츠 같은 경우는 엠보임에 부가 컨텐츠가 많고 아주 디테일합니다. 부분적으로 다 나눠놨어요. 특히 이제 이 여기 예습복습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중앙대 영어교육과 교수님이 직접 교재도 만드셨고 다 일일이 녹음을 하셔가지고 이 녹음 파일이 다 탑재가 되어 있어요. 영상이. 제가 이제 하나 보여드리면 자, 두 번째 발은 G예요. Mouse. Mouse. 지저귀는 소리가 듣기 좋은 새예요. B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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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닭. There are many animals There are many animals in the farmhouse. in the farmhouse.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 조그마한 애가 저기 영화를 보고 있으면 저는 아직도 신기해요. 아이들 보면은. 예, 이 영상이 보통 한 8분에서 13분 정도 길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업을 1분 수업이 25분 수업을 좀 많이 해요. 그러면 수업이 딱 25분만 하니까 짧다고 느껴지실 건데 영상 시작하기 전, 그러니까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 영상 보고 예습을 먼저 하고 수업 끝나고 나면 바로 복습도 10분을 더 하라고 해요. 그러면 거진 한 45분, 50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학원 가서 수업하는 한 50분, 60분 정도의 예, 수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데일리 엠부잉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저는 궁금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걸 매일매일 누가 올릴까 했는데 얼마 전에 엠부잉 이제 본사 그 교육이 있었어요. 박지인 대리님이 나오셨거든요. 그분이 올리신다더라고요. 매일매일 올려주세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할 법한 거 그리고 원어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어떤 그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하나씩 예시 문장과 함께 올려주는 거. 와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박지인 대리님이. 예. 그래서 이것도 활용하시면 좋고 원체 데일리 인부인 같은 경우는 활용하는 분들도 많고 인기가 많아가지고 정규 과정으로도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성인분들이 좀 많이 수강을 하세요. 이 데일리 인부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렇게 비즈니스 엠부잉. 비즈니스 엠부잉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영어에 관련된 특히 회사 예, 그런 업종에 이제 있는 분들은 프레젠테이션이나 뭐 미팅 그리고 외국 바이어들과의 뭐 어떤 이메일을 주고받고 예, 통화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예, 또 주로 많이 쓰이는 표현들을 하고 원어민 발음으로 음성 파일이 있거든요. 또 들을 수가 있고 응용 영작이 있고 여기 밑에 보면 이제 나의 영작이 있어요. 와, 이것도 대박인 게 저는 사실 이제 나의 영작 하면은 응용 영작을 보고 그냥 내가 나에게 맞춰서 영작을 그냥 해보는 정도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그게 아니라 이 비즈니스 영어 첨삭 수업을 해주시는 전담 강사님 따로 계세요. 그분께서 첨삭을 해주세요. 수정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와, 이걸 갖다가 우리 수강생이라면 누구나 다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무료로. 이게 다 무료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플래너님들께서 이제 알고 계시면 수강생들에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죠. 모르면 이용을 못하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첨삭을 다 해주니까 그때그때 뭐 특히 이제 메일 같은 거 주고받아야 될 때 그럴 때는 이제 문자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선생님께 한번 이제 첨삭 수업을 받아보라라고 권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문법 특강, 뭐 영작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엠보임을 하게 되면 내신을 좀 많이 걱정을 하세요. 근데 고등학교 이후 정말 뭐 모의고사 뭐 이렇게 뭐 내신 수능을 쳐야 되는 학생들한테는 엠보임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조금 예, 좀 힘들 수 있는데 중학교 과정까지를 완벽하게 해놓으면 고등학교 가서는 그 플러스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럴 때까지는 제가 이 문법이라든지 이런 특강 영작을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플래너님들께서도 이런 부분도 들어가셔가지고 다 하시는 게 좋고 영어 일기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영어 일기를 씁니다.
그러면 매주 화요일마다 선생님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세요. 자기 담임 선생님이. 그러면 아이들이 선생님과의 어떤 소통의 창구로도 사용을 하게 되고 또 때로는 또 좀 선생님 피드백도 남겨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컨텐츠를 활용을 하시면 좋고 컨텐츠 중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게 빅박스입니다. 빅박스는 수강생이라면 또 무료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수강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거 이용료를 내고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엠보임 수강생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안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도서관, 영어 전자 도서관을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위에 보시면 골드가 있지 않습니까? 애는 어른이나 골드 다 좋아해요. 사실 코인. 그래서 어떤 이제 액티비티를 이루고 나면 책을 또 한 권만 읽어도 이 골드를 주거든요. 골드를 모아서 아바타를 꾸밀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프티콘으로 교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편의점이나 햄버거 지금 제 수강생 중에 남매가 있는데 오빠가 그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 세트가 제일 비싸거든요. 코인이 2만 몇천 개가 필요해요. 2만 6천 개인가 모아야 되거든요. 그거 2만 6천 개를 6만 개를 모아가지고 동생이랑 자기 그 세트 2개를 이렇게 해준 거예요. 동생이 그래도 동생이 초사 여자인데 좀 개구져요 얘가. 선생님 우리 오빠가요 저한테 유일하게 해준 게 이거예요. 자기 돈을 안 들이고 했어요. 막 이래. 근데 내가 그랬지 오빠가 이걸 해주려고 얼마나 열심히 빅버스를 진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 오빠가 자기의 목표는 이 불고기 버거 세트 자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동기부여가 되니까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빅박스 안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8,800여 개의 다양한 영어 애니메이션인데 우리 아이들 좋아하죠. 뽀로로, 뭐 시크릿 주주, 뭐 이게 뭐 도다다쿠 아시는 분들 아시려나? 예. 그런 게 다 영어 버전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왜 한때 유행했죠. 계속 그 CNN 틀어놨는다, 뭐 영어 나오는 거 틀어놓는다처럼 이런 부분들도 그냥 일단 틀어놓고 계속 애들이 듣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애니메이션이니까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니까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애니메이션도 활용을 하시면 좋고 그리고 2,200여 개의 스토리가 있는 영어 원서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3년 전에 엠보임 시작할 때는 1,500건이었거든요, 책이. 근데 그 사이에 또 2,200건이 늘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이제 활용을 하시면 좋고 그렇다면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엠보임 플래너는 도대체 무슨 역할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크게 어렵진 않은 일이에요, 사실. 수강생의 학습 설계사로 최상의 학습 효과를 위한 서포터로서 엠보임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함께합니다. 수강생 모집부터 마무리까지 함께하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이제 플래너인데 저희가 영어를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 전문 강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업을 해주시고 저희는 영어 실력과는 무관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걸 사업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만 가지고 있으시면 되고 우리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알리는 겁니다. 어제 아이몰7과 같아요. 모든 걸 회사가 다 갖춰놨어요. 우리는 홍보를 해서 열심히 알리고 수강생이 온다 그러면 딱 그 마음 하나면 되는 것 같아요. 이 수강생이 나를 만나고 엠보임 만남으로써 어떻게든 영어 실력이 더 늘었으면 좋겠다.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 진심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막 이렇게 관심이 가지고 관리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영어를 잘해야 돼. 아까 저 보셨죠? 애를 잃어버렸는데 영어를 못 알아듣는 그런 상황이 오는 저조차도 이 엠보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업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나 혼자 개인이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는 팀을 이뤄서 하면 되는데 개인으로 하신다라는 거는 보통 뭐 내가 과외 하듯이 내 혼자서 수강생 다 관리하는 거 아니면 뭐 프랜차이즈 하듯이 내가 공부방 학원 형태로 촬영을 가져도 돼요.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 이제 뭐 그 기기들을 가져다 놓고 학생들 하고 관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나처럼 이렇게 하실 분들을 같이 사업을 해서 어제 이제 보상 플랜 시간 들으셨던 그 보상 플랜에 의해서 플러스 수익을 더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래서 이제 본인에게 맞는 걸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열심히 이제 돈을 벌려고 오신 분들이시니까 또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라면 팀으로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엠보임으로 어떻게 이제 수익을 얻을 것인지 몇 가지 플랜을 제시를 해드릴 건데 제가 이제 주 3회 25분 수업을 주 3회가 보통 저희 엠보임에서 가장 많이 수강을 하시는 형태거든요. 그거를 아시다시피 영어는 한 달만 해가지고는 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결제를 할 때 뭐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이제 결제를 하거든요. 나 같은 경우는 주 3회 25분
3개월 수강할 학생 3명을 내가 이번 달에 딱 모집을 했어요. 첫 달에 나 3명 모집을 했어. 그러면 소비자 가격을 225만 원, 월 25만 원 책정을 했는데 이건 사실 조금 약간 옛날 가격이에요. 근데 이거는 플래너님들 또는 그룹별로 팀별로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평균치를 내니까 약 한 2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에는 우리 이제 수강권 값도 있고 저의 소매 마진도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매 마진이 약 50만 원, 앵쿠폰, 현금과도 같이 우리 자사 상품을 살 수 있는 앵쿠폰을 또 지급해 줍니다. 그래서 총 수익을 보니까 약 89만 원, 90만 원 가량의 현금. 이거는 보상 플랜하고는 별개로 오로지 내가 현금으로 받는 금액이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팀 수당을 미포함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어떤 조직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나는 좀 크게 하고 싶은데 이러신 분들은 1년 결제를 하는 수강생을 한 명 제가 모집을 했다. 이번 달에 1년 할 학생 한 명을 모집을 했다. 그러면은 소비자 가격은 300만 원이고요. 자, 여기서 소매 마진은 저희가 67만 원, 68만 원 가량이고 쿠폰이 한 57만 원. 합쳐보니까 약 120만 원 가량의 현금을 또 받아들여요. 맞습니다. 여기는 또 마찬가지. 팀 수당은 미포함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플랜은 최소 금액이에요. 적어도 이 금액 이상은 무조건 벌어 가신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앞서 보여드린 3개월씩 수강하는 학생을 내가 모았을 때 제가 이제 첫 해에 여기 이제 입사를 했다. 했을 때 가정하에 첫 달에 3명, 두 번째 달에 3명, 세 번째 달에 3명, 저는 매달 3명씩만 모집을 할 거예요. 그럼 어제 우리 통신 이제 강의 때도 들으셔서 아시지만 누적 소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왜냐면 엠보잉 같은 경우는 재수강률이 90%를 넘었었어요. 93% 정도? 그러니까 10명이 배우면 9명, 10명 왔다 갔다 하는 무조건 재수강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에 1월에 했던 3명이 4월에도 재수강을 하게 됩니다. 나는 3명만 모집했지만 4월에는 6명의 수강생이 저에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누적소득인 거죠. 그래서 90만 원이었다가 4월에는 180, 그럼 또 7번째 달에는 270. 이런 식으로 매달 그 앞에 했던 학생들이 재수강을 함으로써 누적 수익이 360만 원이 딱 된다는 거죠. 그럼 총 12명, 매달 12명씩 제가 이제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면 첫 해에 총 금액 2,700만 원이고 플러스 알파라고 썼습니다. 초봉이라고 해도 되려나 모르겠어요. 첫 해였고 그러면 그 다음 해부터는 최소 월 360만 원은 이만큼만 더 이상 모집하지 않고 있는 학생들만 계속 관리를 하셔도 적어도 360만 원. 앞에 이제 강사님도 말씀하셨죠. 엠보임이라는 대단한 그 있다고. 이게 왜냐면 이제 객단가라고 하죠. 그 단가 자체가 좀 엠보임이 높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적은 학생으로도 이렇게 큰 금액을 벌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나는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루비 플랜을 제시를 합니다.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일단은 사실 우리 이제 엠보잉 플래너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꼭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게 꼭 플래너님들도 수강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내가 해봐야 관리를 할 때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을 해주니까 좋고 그런 부분들이 뭐 배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수강권을 한 7개월 정도로 내가 한번 체험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죠. 요금 충전이라는 그 수단이 있습니다. 요금 충전을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수강생을 모집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상 플랜을 위해서 이제 장려금이 후원 수당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매출 장려금이에요. 300만에 대한 소실적 300만에 대한 매출 장려금이 약 30만 원 정도. 그리고 직급 장려금은 제가 이제 루비가 됐기 때문에 2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처음에 루비가 딱 되면 회사에서 축하합니다 하고는 승급 축하금을 딱 줘요. 쿠폰으로 N쿠폰 60만 원어치 이거 현금과 같다고 했죠. 자사 상품 살 수 있는 거. 저는 이 쿠폰 가지고 수강권을 또 다시 사서 이렇게 팔았다고요. 그리고 이제 N쿠폰은 한 210만 원어치 N쿠폰.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제가 이제 관리비라고 했는데 앞에 소매 마진이라고 했던 그 부분입니다. 제 개인 소득 300만 원 정도 다 합치니까 한 627만 원 정도의 소득이 나오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오롯이 제가 그냥 받는 돈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아까 요금 충전을 해서 수강권을 왕창 샀죠. 그러면 그 수강생이 들어오면 저는 수강권을 다시 되팔아요, 수강생에게. 그러면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원금 회복 같은 개념인 거죠. 내가 투자를 했던 그 수강권 값을 다시 되팔므로써 나에게 그 돈이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두 개만 해도 600만 원이죠. 나는 600만 원 돈을 다시 걷어들이고 플러스로 현금으로 620만 상당의 금액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이제 내용들은 다 여기까지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NR 커뮤니케이션에 7가지 상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은 이제 단가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엠보잉 같은 경우는 또 월급처럼 매달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몇 개월 상관이든 어쨌든 매달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득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독특해요. 교육 상품이다 보니까 약간 내가 선생님이란 말도 들을 수 있으면서 학원처럼 운영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팀과 함께 하고 그리고 교육 시스템이 원체 센터에서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부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나 저 영어고 뭐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건 센터에서도 얼마든지 그리고 이런 행사장에 오시면 계속 이렇게 강의가 돌아가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플랜, 보상 플랜에 대한 거는 이제 스폰서님들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저는 사실 처음에 이제 엠보임으로 이 NR 커뮤니케이션을 접하다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때 이게 권리소득이라는 게 내가 움직이지 않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들어오는 걸 알고 거기에 제가 이제 비전을 느끼고 이 사업을 한 것처럼 저는 또 여기서 일을 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어떤 꿈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사장님들도 다 꿈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 꿈을 가지고 하는 게 늦지 않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거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나는 NR 커뮤니케이션과 함께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신 사장님들도 NR 커뮤니케이션과 함께 꼭 꿈 이루시고 성공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